자,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들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물권전 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전체적인 얘기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물권적 청권은 물권과 분리해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물권하고 같이 다녀야 됩니다. 3번은 근데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소유권 넘어가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고, 4번, 5번 정도 또 체크를 해봅니다. 저당권자는, 자, 저당권도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뭐 제거나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아예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자는 이제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죠. 예, 그런 거 좀 잡으시고. 자, 2번 내려가시면 이제 물권적 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주로 이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얘기인데, 3번을 보시면 을이 갑을 기망해서 이제 포인트가 기망이죠.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자,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점유물 반환 청권 행사하려면 점유를 침탈당해야 되죠. 자, 침탈은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망은 뺏기는 게 아니라 속아서 준 거니까 이건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3번이 틀린 얘기죠. 다른 거 뭐 큰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려갑시다. 자, 물권적 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은 이제 물권적 청권 중에서 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에 대한 얘기예요. 1번 보시면 소유자는 물권적 청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물권적 청권은 반환, 제거, 예방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4번을 봅시다.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권에서 그 방해 제거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자, 방해, 배제, 제거나 배제나 똑같은 얘기인데, 방해, 제거, 방해, 배제 내용은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자, 이러면 안 되죠. 자, 뭐가 맞느냐면 방해 원인 제거죠. 방해 원인 제거. 방해 결과 제거는 물권적 청권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굴 상대로 하느냐 얘기인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은 그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당시 현재 그 물건을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거나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된다. 그 기본이죠. 그래서 갑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경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으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그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을명으로 돼 있다가 불법으로 돼 있다가 그걸 병에게 저당권 이전가 경제했다면, 자, 여기까지 돼 있다면 이제 갑은 현재 자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을을 상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런 거 계속 다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4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쉬우니까 뭐 31회 때 나온 건데 2번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가 확정 판결 시기가 아니라 등기한 때죠. 등기한 때. 형성 판결이 이제 확정 판결 시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5번 내려갑시다. 등기 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32회 때 작년에 나왔던 거 살짝 변형시킨 건데, 등기 청권, 물권적 청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권일 수도 있고요. 자, 격번, 매매 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권, 뭐 키워드는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 청권은 전부 물권적 청권이 되는 거죠. 뭐 하나는 채권적 청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 격번 틀렸고. 니은번, 부동산 매수인이, 자, 부동산 매수인이 행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죠. 자, 채권적 청권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 청권을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죠. 그래서 니은번은 옳은 얘기고. 또 이거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자, 이것도 역시 채권적 청권 맞습니다. 자, 이것도 채권적 청권이지만 이건 원소유자하고 시효 완성자가 뭐 신뢰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이
동일해야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동의해 주겠어요 이거? 그냥 양도하고 그 소유자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하면 됩니다. 다만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양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하고 점유취득 완성으로 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비교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옳은 곳은 니은 번 하나가 되겠어요.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셔서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했으며 갑을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합의를 했다. 뭐 중간생략 등기 문제겠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합의가 됐으니까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죠. 이미 문제에서 합의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 직접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고 오히려 갑과 을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자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예. 자 4번 내려갑시다.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기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죠. 갑은 뭐 돈을 못 받았는데.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5번이 이제 아까 그거하고 연결하는 건데 만약 을이 자 을은 이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근데 이것을 병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이때는 통지만 해서는 안 되죠. 이때는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 승낙이 있어야지만이 병이 그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직접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통지만 했으니까 그 사실만으로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가 되죠. 자 4번이 되겠고 7번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 자 이것은 표현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부적법 말소됐으니까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죠. 1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전히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리 소멸 나오면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고 적법한 권리자로 이렇게 나오면 추정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얘기로 정답이 되겠고 자 2번은 등기부상 물권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 추정력을 원용할 수가 있고요. 3번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포인트가 가등기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된다 그러면 틀렸고. 자 4번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이 보존 등의 추정력은 원시 취득했다는 추정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랬으면 그 권리 추정력은 그대로 깨지게 되죠. 틀렸고. 또 5번은 등기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긴 인정되는데 문제는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만 인정해줘야지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표시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근데 부동산 표시와 권리 등기 모두 추정이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앞에는 살짝 이제 약을 쳐놨죠. 자 1번이 옳은 얘기로 정답이고 이제 8번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그럼 이제 을의 지상권은 을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병에게도 이해관계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다. 뭐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혼동이 일어났는데 원래 지상권이 소멸돼야 되겠지만 이미 그 을의 지상권은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얘기가 돼요. 자 5번 내려가시면 갑의 토지에 을이 이제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랬으니까 3번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자 3번은 지상권의 병이 저당권을 설정한 거고 5번은 같은 갑의 토지 위에 을의 지상권과 후순위로 병의 저당권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럼 선순위가 을이고 후순위가 병이에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면 여전히 을의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지만 후순위권자인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겠죠. 근데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5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고 9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2번 보시면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그랬는데, 자,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려면 상대방이 타주점유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샀다 또는 증여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다른 건 큰 문제 없고. 자, 10번 내려갑시다. 점유권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작년에 나온 얘기인데,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가 된 토지 점유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거고요. 자, 좀 이따 보시겠지만 동그라미 2번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점유에는 추정력이 있어요.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 무과실이 안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되죠. 자, 3번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좀 이따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나온 얘기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4번 점유자가 상대방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보셨던 얘기죠? 사기 기망은 침탈이 아니니까. 자, 5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데 그 시점은 패소 확정시가 아니라 소재기 시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가 된다.